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또래보다 조금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18 어른이라 불리는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부산시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심주영 센터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고요.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퇴소를 한 이후에 불리는 명칭입니다. 근데 자립준비 청년이 처음부터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었고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명칭까지 같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자립을 좀 더 신경 써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함께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법안이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이 센터를 이렇게 체류하는 기간을 늘리는 이런 법안도 또 개정됐다고요. 네. 센터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원래 생활했던 시설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유에서든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만 24세까지는 지낼 수 있다라는 그 법안이 개정이 되어서 통과되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한 6년 정도가 네. 연장이 된 네네. 거예요. 자립 준비 청년, 이 자립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생활비나 집 같은 거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하는 그 시점에 LH 소년, 소녀 가장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 그 전세 임대 아파트, 전세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집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비는 지금 그 부산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되고 퇴소를 하는 그 시점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1,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이들이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어찌 이렇게 해결이 된다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처음 혼자 사회에 네, 내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심리적인 안정에도 뭔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어서 시설에 입소를 하기보다는 그 학대로 인한 그 피해 아동들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그런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있나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보호 아동에 대한 사업하고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시설에서 생활을 하지만 어쨌든 나와서 혼자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위해서 자립 체험, 자립 교육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네. 체험이랑 네네. 교육이라 하면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게 좀 더 도와주는 네, 이런 체험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자립 교육은 그 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경제 공부를 하는 네, 거예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돈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네네, 부분이죠. 네.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요리에 대한 교육, 혼자서 살아가려면 어쨌든 음식을 해 먹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교육, 정리정돈, 뭐 그런 혼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 체험은 이제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3단계에 걸친 그 체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먼저 혼자서 자보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이나 아니면 체험을 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확실히 개선이 돼서 네, 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혼자 자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혼자 못 자요. 혼자 자보는 거 처음이에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선생님들이 힘을 주고, 이제 다음날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불 켜고 잤다고, 그러고 뭐 인형 같은 거 안고 잤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3단계에 걸쳐서 그 교육들이, 체험들이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저희 앞에 대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근데 체험이나 교육이 있다 해도 네네. 막상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건 좀 다른 일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나요? 어, 이제 혼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엄마의 그래서 마음으로 네, 또 바라보게 맞아요. 네. 되겠네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도 시설에서 퇴소해서 혼자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혼자서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실 어른들도 계약에 익숙하지 않고 자주 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그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이제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직원들이 항상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 모셔가지고 교육도 진행하고 해서 이제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시키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자립체험관입니다. 저희 자립체험을 오는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머무는 곳입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처음에 그 아동복지 영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배경이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입양을 담당하는 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됐고, 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첫 시작을 입양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이루면서, 네, 첫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14년 그 입양 아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이용시설에서 또 경력을 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동복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 네네. 일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또 아이들, 청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네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네. 지금 그 이전에 이제 대부분의 시설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학대 정황이 있었고, 그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어,
전공 분야가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 분야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청년이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여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물도 복용하고 이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설의 어떤 의견하고는 다르게 의사 선생님이 넌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지를 해주셨고 또 학교 선생님도 나와 같은 그 전공으로 해서 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어른들의 힘을 입고 이제 부산에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인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느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저희 최근에 사례가 있어요. 이제 지금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법상 보면 만 19세까지는 미성년자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 18세에 퇴소를 했고 지금 현재 만 18세인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간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를 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쳐야 하는 그런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한테는 사실 실질적인 보호자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금 양육시설의 원장님들과 직원들이 이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 18세, 만 19세 이제 청소년에 대한 그 연령이 조금 일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저는 했고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선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선의와 도움을 반드시 그 청년들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이제 받고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내가 도움을 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어른들과 사회가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